안녕하세요. 솔방울 친구들 태우그라피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원래라면 지금쯤 교실에서 우리 함께 한국지리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개학이 무려 3주나 연기되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지리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한 지리학의 시선으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수업은 선생님이 활동하는 교과 연구 모임인 최지선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퍼지기 전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지명 때문인데요. 오늘날 많은 도시들은 장소와 특정 이미지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에서는 이를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전주하면 다들 한옥마을을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전통과 문화라는 이미지가 전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전에 살았던 남원은 춘향전이 먼저 떠오르고요. 횡성은요? 횡성하면은 맛있는 한우가 생각나네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장소 마케팅이 정반대로 적용될 뻔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등으로 이 질병의 이름을 먼저 접했습니다.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도 쉽지 않은데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지역이 기억되는 것을 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죠? 장소 마케팅의 정반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한 폐렴이라 불리던 바이러스의 이름이 코로나19로 바뀐 이유는 바이러스 이름에 사용된 지역명이 차별과 혐오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병을 다룰 때마다 우한이라는 지명을 계속 언급한다면 세계인들에게 우한은 바이러스 전파의 중심지로 낙인 찍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명을 딴 질병 이름을 금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전주를 바이러스와 연계해서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전주 코로나처럼요. 전주 코로나. 잠깐 입에 올렸을 뿐인데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코로나19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함께 공부했던 통합사회 기억나죠? 통합사회 교과목을 우리 배우면서 그 이름을 따라 어떤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커피 기억나죠? 통합사회 시간에 다뤘던 통합적 관점에는 시간, 사회, 윤리, 공간적 관점이 있는데요. 그중 공간적 관점이 지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공간적 사고는 분포와 패턴에 대한 생각을 강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분포와 패턴에 대한 생각, 즉 공간적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분포와 패턴으로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을 도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줄여서 GIS입니다. GIS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지도 위에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는 도구입니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지도화하면 감염병의 공간적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는 GIS를 활용해서 3월 5일자로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후베이성이 있는 중국과 그 인접 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에서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얼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발원지인 중국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상당하네요. 마지막으로 서남아시아도 이란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많이 보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중국 내륙의 후베이성입니다. 우한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발생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그리고 이 발생 지역과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확산의 공간적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겠죠? 바꾸어 말하면 예측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방역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공간 확산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간 확산 이론은 스웨덴 룬드 대학의 지리학자 헤거스트란트가 제시했는데요. 헤거스트란트는 어떤 문화나 기술 등이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실제 필드에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새로운 곳의 전파는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의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원은 도시를 나타내고 원의 크기는 도시의 인구 규모를 나타냅니다. 먼저 전염 확산은 물을 엎지르듯이 새로운 것이 생겨난 그곳을 중심으로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가까울수록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계층 확산은 발생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인구 규모가 큰, 즉 계층이 높은 도시일수록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죠. 실제 공간에서는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헤거스트란트의 공간 확산 이론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한의 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우한의 화난 시장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넘어온 곳이라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한은 후베이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베이성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인구는 1100만여 명에 이르는 대도시입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약 1000만 명 인구인 것을 생각하면 우한의 도시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꽤 크죠? 우한의 화난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 확산의 형태로 우한시 전역으로 퍼지며 가까우니까요. 이어서 후베이성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베이성은 중국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의 대전과 위치 특성이 유사한데요. 대전은 전국 어디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교통망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을 중심으로 고속철도망이 형성되어 중국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은 태너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구석구석과도 빠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우한은 중국 곳곳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층 확산이란 개념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계층 확산에서는 인구 규모와 이에 따른 상호작용의 강도가 중요했죠. 우한에서 연결된 고속철도, 항공과 같은 교통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후베이성을 넘어 중국의 모든 성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케일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발달된 항공교통망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층 확산의 개념을 적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중국과의 상호작용이 큰 세계 도시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국제이동의 대부분은 항공교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지도는 우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공항들의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상호작용의 정도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이 지도를 트리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점이 우한 국제공항입니다. 여기 왼쪽 PK는 베이징, PVG는 상하이로 우한 국제공항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곳 대부분은 중국에 위치한 공항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색깔이 다른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CDG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파리에 위치한 국제공항입니다. 파리는 우한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호작용의 강도도 크게 나타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층 확산의 형태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더군다나 이곳은 세계 공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CDG에서 퍼져나가는 수많은 선들이 보이시죠? 파리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미국의 아틀란타, 브라질의 상파울루 등 세계 곳곳의 주요 도시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방역이 집중되어야 할 곳은 바로 파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사실 감염병은 늘 인류를 위협해 왔습니다. 가까운 메르스, 사스 이외에도 스페인 독감, 흑사병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인류는 꾸준히 그러한 질병을 정복해 왔습니다.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도 소개된 사례인데요. 19세기 영국에는 콜레라가 창궐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런던의 조그마한 행정구역인 소호 지역에서만 2주 만에 약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콜레라는 죄를 많이 지은 부도덕한 사람이거나 또는 청결하지 못한 가난한 빈민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때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나타납니다. 이 의사는 콜레라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존 스노우는 콜레라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지도를 활용합니다. 공간적 관점을 질병에 적용한 것이죠. 존 스노우는 소호 지역에 콜레라 사망자들의 집을 하나하나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도화를 해보니 이상하게도 식수 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적 경향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의사였던 존 스노우는 이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염된 식수 펌프를 폐쇄하자 놀랍게도 콜레라 유행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바로 존 스노우가 그렸던 콜레라 지도입니다. 지도에 점만 찍었을 뿐인데 이러한 지리적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거죠. 최근에는 이러한 사고가 더 발전해서 통계적 분석 기법, 생명과학 정보,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이 결합해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IBM사의 스템, 그리고 EU의 글림 등이 대표적입니다. 너무 커다란 이야기만 해왔다고요? 공간적 사고로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준 사례가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맵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하던 초기에 확진자들의 동선을 지도에 표시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지도를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개발했다고 하네요. 지리학은 지표 공간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공간을 이해하면 우리들의 삶을
보다 재미있고 윤택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 공간 어딘가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리가 없다면 여러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리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색 내가 내는 말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신경 안 쓰고 있는 척